우리 삼국육사 가락국기에 보면 차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야의 유물들을 보면 찻잔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부 다 찻잔이잖아요. 그렇죠? 이 다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야 시대에 차를 많이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가야는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예로 차를 어, 그 차를 대접을 했는데 그래서 다래라고도 하고 그래서 차례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헌다라고도 하더라고요. 헌다. 이 헌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하더라고요. 사람한테 여기도 지금 진주가 지금 차를 갖다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차를 시작하신 그분이 이제 박종환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 탄생한 지 이제 100년째가 되는 해거든요. 예,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한테 뭐 헌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진주에서 처음 부르다가 차를 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고 사람한테 헌다라고 보다는 이제 차례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시집가는 딸에게 차씨를 줬어요. 왜냐면 차처럼 살라고. 그래서 시집가는 딸에게 차씨를 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심어가지고 차처럼 살아라. 그리고 차를 먹고 건강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차가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차처럼 살려고 그랬냐? 차의 의미는 차는요, 심은 자리에서 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는 옮기면 죽습니다. 옮기질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서 그 자리에 죽게 돼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발달이 돼가지고 옮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찻잎은 변하지 않아요. 이 녹색 그대로 음, 이 녹색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 아무리 추운 겨울이 되더라도 낙엽지지를 않아요. 그냥 그 녹색을 그냥 가지고 있죠. 그리고 차에는 5가지 맛을 가지고 있어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떫은 맛.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잘 견디며 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변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차의 꽃은 백옥처럼 희고 속은 황금빛이에요. 이렇게 마음은 어때요? 백옥같이 혈라. 그리고 이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이제 마음은 언제든지 깨끗하고 그러나 하나의 중심은 가지고 있고 흔들림이 없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차는 많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씨가 달려. 이게 다 씨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씨들이 많이 있죠. 씨가 있어요. 그래서 자손을 많이 번성해라. 자손을 많이 번성하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차를 마시면 장수예요. 이게 차를 마시면서 어, 김수로왕이나 허왕도 157세까지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차를 마시면 우리 혈액을 갖다 맑게 해주고 깨끗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한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차는 실화상봉수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말이지만 실은 열매, 파는 꽃이거든요. 상봉, 서로 만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열매가. 그러면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히지만 이 열매는 언제까지 붙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다 익어가지고 완전히 익을 때가 언제냐면 꽃이 필 때예요. 꽃이. 새 꽃이 펴야 그 열매가 제대로 익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열매와 꽃이 서로 만나는 그런 나무다. 그래가지고 실화 상봉수라 하는 유일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손들을 보는 꽃이에요.
그 후손들을 서로 보게 하는 유일한 곳이죠. 허황하는 녹차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찬식을 했어요. 이, 그래서 이 녹차는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거지. 예수님의 그 마음 모든 것들을 좀 닮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이것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 차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포도주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가야의 기독교가 일본으로 건너가자 일본에서도 차로 성찬식을 행했던 거거든요. 일본의 다도는 성찬식을 따서 만든 거였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일본의 다도의 시작은 성찬식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 차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고요. 과자에 놓고선 그리스도의 육이다, 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성찬식을 이 차로다가 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일본의 다도는 이 성찬식을 따서 만든 거예요. 일본의 다도를 시작한 사람은 센노리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다도의 도를 갖다가 화목하는 거, 화목이고 존경, 청결, 정숙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차에 그 다도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세누리교는 기독교의 그 성찬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성찬식처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져라 해서 이 성찬식의 의미를 이렇게 담게 됐죠. 세누리교 때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행하던 것이 사라져버리게 됐고 나중에 이제 차를 마셔야 되니까 다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과 사스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록을 남겼는데 이 기록한 일본 선교의 역사 기록에도 다도의 시작이 성찬 의식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일본에 있는 차가 다도가 성찬식이었다고 그러면 이 다도가 그냥 일본에 들어가서 성찬식을 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그대로 건너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차를 가지고 성찬식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4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리다가 급속해 오면 생일잔치를 가장하여 성경을 감추고 노래를 부르며 준비해둔 과자와 차를 나누면서 그때는 이제 일본의 박해가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렇게 차를 가지고 뭐 생일 축하를 한다든지 뭐 모임을 갖는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한다고 표방을 그렇게 하면서 이 차가 다시 말하면 전도의 하나의 또 예배의 한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샌드위치의 다도는 성찬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했고 차는 예수님 피로 과자는 예수님 살을 상징하는 것으로 차 모임을 통해 밖으로는 다도 모임 안에는 성찬식에 있는 예배로 드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차를 보면 이것이 성찬식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도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는 성찬식이 중심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녹차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졌고 마시게 하면서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전도의 한 방법으로서 나눠지게 되는 이런 의미가 생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도는 성찬식을 변형해서 만든 것이죠. 일본의 다도 떡을 먹은 후 차를 먹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그러잖아요. 떡을 먹고 난 다음에 포도주 먹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어, 이 차를 마실 때 다도, 일본의 다도는 과자,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식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다도는 차를 마신 후에 떡을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차는 일본으로 있자니 불교가 가져갔잖아요. 불교가 가져갔기 때문에 불교에서 성찬식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버렸어요. 바꿔가지고 떡을 먼저 먹고 차를 나중에 마시는 게 아니라 차를 먼저 먹고 떡을 나중에 먹는 이 거꾸로 이게 바꿔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도는 주로 불교계에서 행하고 있어서 다도는 불교의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다도를 하는 사람들도 다 이런 얘기죠. 허황우가 가져왔다라고 말은 다 하면서 불교식이다, 불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예? 허황우가 가져왔으면 그 당시엔 불교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다도가 불교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불교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황우가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차는 다도는 불규식으로 하고 있다. 자, 이로보건대 차는 가야의 허황호를 통해 시작이 되어서 신라로 그리고 백제 땅의 마한으로 백제로 고구려로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국유사 금관성의 파사석탑 조의 이련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파사석에 대해서 지금 화학운동에 있는 파사석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이련은 여기에서 어, 그것을 설명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보성에 녹차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우리 마을 유래라고 해서 이런 걸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옛날 삼국시대는 보콜이라고 불렀다. 통일신라 경도광 때 보성군이라 이게 보콜이라고 하는 말이 이 복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게 보성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요. 고려 성종 때 폐주로 계층을 했다가 또는 사냥이라고 그랬다가 고려 현종 때 보성군이라고 이름을 다시 바꾸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보성군이 되었죠. 백제가 멸망한 후 757년에 신라 경동왕 16년에 무주에 속한 이제 무주에라고 하는 게 속하게 되었고 보성군의 중서부에 있는 면이 되었죠. 미륵제에 있던 미륵암에 연유하여 미륵면이라고도 불렸다라고 그러죠. 1914년에 이제 어, 음암면, 오감면인가? 오감면, 송암리, 뭐, 이렇게 하여튼 개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요 석호마을이라고 하는 것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차를 처음에 심었던 그런 자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거기에 이제, 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자, 이련은 이런 얘기했어요. 수로왕이 황후를 만나 함께 나라를 다스린 지 세월은 150여 년이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해동에는 아직 절이 세워지지 않았으며 불법을 신봉하지 함도 없었으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련이 파사석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수로왕이 왕후를 만나 함께 나라를 다스린 지 15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쪽 지역에 절이 세워지지 않았고, 불법을 신봉하는 게 불교 믿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대개 상교, 불교의 다른 이름이 이제 상교라고 불렀는데, 이게 불교가 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150년 세월이 흘렀는데 없었다는 것은 그러면 42년에 있으니까 200년대에까지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락국 본기에 절을 세웠다는 글이 실려 있지 않다. 가락국기에 보면 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던 것이 제8대 질주왕 2년 임진 452년에 이르러 이곳에 절을 세우고 또한 왕후사를 세워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을 비우고 있다. 그래서 이 이련이는 서항우가 시집 온 지가 48년이거든요. 48년. 근데 이제 이 어, 이련이가 뭐라고 했냐면 452년에 절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왕후사가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452년에 불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이 말도 틀린 얘기예요. 왕후사가 절이었느냐? 사실은 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왕후사가 452년에 만들어졌는데 왕후사는 어떤 어떤 것인가? 수로왕의 팔대손 김질왕은 부지런히 정치를 했으며 참된 일을 지극히 숭상하여 시조모 허항호를 위하여 그의 명복을 빌고자 했다. 이에 원가 29년 이것이 바로 임진년 452년입니다. 예, 수로왕과 허항호가 결혼하던 자리에 절을 세우고 왕후사라고 했다. 그러니까 수로왕과 허황우의 결혼을 기념해서 세운 곳이 바로 왕후사라는 거예요. 왕후사를 452년에 허황우와 김수로 왕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왕후사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자를 보내요. 절 근처에 평전 10결, 1결이 이제 300평이니까 이 10결은 3,000평을 측량하여 삼봉을 공양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왕후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의 땅 3,000평을 주면서 절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절이 생기고부터 500년 후에 장유사를 세웠는데 그랬거든요. 예, 500년 후면 언제를 얘기하면 고려 시대를 얘기해요. 고려 시대에 이 절이 생기고부터 500년 후에 장유사를 세웠는데 이 절에 바친 전지가 모두 300결이었다. 그러니까 근 만평이나 되는 땅을 이 장유사에게 주었어요. 이에 장유사의 삼강 은 왕후사가 장유사의 시지 동남쪽 지역에 내 있다고 해요. 왕후사를 폐하고 장사를 만들어 가을에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와 마소를 기르는 마구간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슬픈 일이다. 라고 삼국유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450년에 만들었던 절을 500년이 지나서 이때는 고려시대인데 고려는 불교를 숭상했죠. 그때에 이제 950년대가 되겠죠. 예. 근데 이때에 장유사를 세워줬는데 장유사 끝에 이 왕후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후사를 갖다가 폐해버리고 예, 그 짐승 마구간을 만들어 버리고 창고를 만들어 버렸대요. 그러면서 이건 참 슬픈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기사에 문제점이 있죠. 예, 이게 지금 장유사라고 하는 건데, 옛날 게 아니고 뭐 새로 된 것이니까. 예, 이련은 파사성에 대해 말하면서 불교도 절도 없었다. 그러다 452년에 왕후서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500년 후에 장유사가 세워졌고, 장유사의 주였던 삼강이 500년이 넘고 수로왕과 비를 위해 만든 이 절을 폐하고 짐승우리와 곡식창고를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500년이나 지난 그 절을 갖다가 없애버렸다. 그리고 짐승우리가를 만들어 그들로 얘기하면 절간이라고 했다면 이게 거룩한 곳이잖아요. 자기네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짐승우리와 곡식창고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후사는 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500년 후면 950년 되죠. 고려 왕건이 일어난 것이 918년이고 신라가 935년, 백제가 936년에 고려에 귀숙이 되어지게 됩니다. 변사님 한번 읽어봐요. 불법을 승성하고 사찰을 보호할 것과 불교 행사인 연동 행사와 팔관회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943년에 임종을 눈앞에 두고 고명 대신인 삼중대강 박수리에게 훈효 10조를 유훈. 이런 철저한 숭불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예, 자, 이 고려의 왕건이요, 고려를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언제 세웠냐면 918년에 세웠어요.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세웠는데, 이 918년에 고려가 세워지고 935년에 신라가 고려에 나라를 바치죠. 935년에. 그리고 그 다음해인 936년에 백제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고려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왕건이 불법을 갖다가 이 불교를 굉장히 숭상해가지고 사찰, 이 절들을 많이 짓고 보호하고 불교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렸어요. 이것이 연등회라고 하는 것과 팔관회를 주장해가지고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됐죠. 그리고 943년에 이제 이 왕건이가 죽게 되는데 이때에 임종을 앞두고 고명 대신했던 삼중대광 박수리에게 훈요 10조를 만들었어요. 이 훈요 10조가 뭐냐면 불교를 믿는 방법, 우리로 얘기하면 십계명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불교를 잘 섬기라고 하는 10가지 법칙을 만들어서 이거를 자기 아들들에게 잘 가르쳐 가지고 고려가 계속해서 불교를 잘 섬겨서 나라가 복받게 하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고려는 철저한 숭불 정책이 시행했고 호국 불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유사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장유화상이 이 장유사라고 하는 말은 장유화상이 48년에 건립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하기 불교계에서는 이제 장유사가 48년에 장유사를 만들었다고 장유화상이 48년에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국유사에는 아니잖아요. 이제 900년대에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안 맞아 이것도. 분명히 삼국유사는 왕후사가 건립하는 500년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48년에 장유화상이 장유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장유화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유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또 틀린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해요. 하여튼 어. 그래서 장유사는 이른의 말대로 언제예요? 950년대. 950년 이후에 세워진 게 장유사란 말이에요. 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장유라는 말은 장유화상을 일컫는 말로 불교계에서는 장유화상은 허황옥의 오빠나 동생이라고 한다. 문제는 장유화상이 만들었거나 장유화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유사가 어떤 곳인지 잘 알 것이다. 예. 그거요. 장유화상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장유화상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허황옥. 예? 허황옥의 오빠거나 동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황옥이 시집 올 때에 이 장유화상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 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유화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장유화상이 장유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화왕과 김수로 왕이 결혼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유화상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야국을 세운 김수로 왕이나 화왕과 결혼한 것이고, 장유화상이 만들었고. 그런데 어떻게 장유사가, 이 화왕국, 왕후사를 어, 없애버리냔 말이에요. 왕후사는 김수랑과 화왕이만을 결혼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왕후사를 더욱 보존하고 가꿔야 할 장유사에서 왕후사를 자신들이 사찰 영지에 있다고 장유사의 주지 삼강은 왕후사를 마국간 곡식창고로 만들어 더럽혔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 그렇죠? 그건 말도 네.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지은 장유사라면 더더욱 숙물 정책을 기본으로 삼는 고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왜 이러는 삼국유사에서 왕후사 얘기를 썼을까? 도대체 왕후사는 무엇이었을까?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죠. 하여튼 삼국유사에 이련이가 왕후사를 폐했다라고 하는 말을 쓴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불교가 들어온 연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불교가 신라에 들어온 것은 52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후사가 있었던 것이 이 불교권인 저기 신라 쪽이란 말이에요. 신라권. 그러면 527년에 불교가 신라에 들어왔으니까 그 이전에는 절도 없고 또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불교 전래 이전에 곳곳에 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불교가 전래하기 이전에 여러 곳에 이 사자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불교계에서는 왕후사를 비롯해 허물어진 30개의 사들을 복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가야사 복원을 하기 위해서 가야에 30개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을 복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건물들이 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주장하는 이 사들이 과연 뭐냐? 왕후사처럼 이 사가 붙어 있는데 사가 도대체 30개의 사가 뭔가?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린 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갑자기 이제 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상하게 드는데 이 차를 이제 알게 되면 이 왕후사처럼 가야 시대에 있었던 사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네, 차를 찾아보면, 자, 신라 흥도광 828년에 당나라 문종 때 대레미가 가지고 왔다. 이게 차를 갖다가요, 828년에 당나라에서 대렴이라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왔대요. 차를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이때에 당나라의 문물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청년들이나 백제나 일본의 청년들이요 당나라에 유학을 많이 갔어요. 유학을 많이 갔는데 이 당나라는 635년에 당태종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이 7, 800년대에는 엄청나게 기독교가 발달되었을 때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 당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했어요. 근데 이때에 여기에 갔던 대рем이 이 당나라에 가서 이 차씨를 가지고 와요. 가져왔다고 이건 이제 삼국유사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기록에 이제 어떤 말이 또 있냐면 이 기록 안에 선덕 여왕 때 차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레미가 차씨를 가지고 와서 심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선덕 여왕 때 이미 차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대레미가 차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차가 있긴 있었지만 별로 먹지를 않았어요. 많이 유행이 안 됐어요. 근데 당나라는 큰 나라에서 차를 많이 마신다는 말을 듣고 신라에서
차를 먹는 거예요. 차를 갖다가. 그래서 차가 유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도 커피가 우리나라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교사들이 가지고 오니까 그때부터 커피 우리나라 열심히 지금은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당나라에서 차를 가지고 오니까 그전에 차가 있긴 있었지만 별로 안 먹었어. 그런데 이때부터 차를 열심히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미 차가 있었다. 828년에 차를 갖고 왔는데 이전에 있었다. 그러면 선덕기왕 때 선덕기왕은 632년에서 647년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미 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르미가 차를 가져오기 전에 200년 전에 벌써 우리나라는 차가 있었다는 얘기죠. 안 먹었을 뿐이지. 그렇죠? 잘 먹지는 않았지만 이미 2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삼국사기에서 범민왕은 거둥왕 시절에 차를 제사에 사용한 것처럼 수로왕이 제사를 했어요. 차를 제사에 사용했다는 것은 허황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제사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런 기록이 있는데 삼국사기에서 보니까 범민왕은 누구냐면 김유신의 아들이잖아요. 김유신의 아들. 아니 김유신 김춘추의 아들이 김춘추의 아들. 김춘추의 아들인데 김유신의 누이하고 결혼했죠. 김춘추가. 그래 난 사람이 범민왕이거든요. 근데 이때에 범민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두왕 시절에 거두왕 시절에 차를 제사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차를 갖다가 제사에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두왕 때는 언제냐면 199년에서 253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때 차를 제사에 사용했다는 것은 허황우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사에 차를 사용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선덕왕 때는 600년대에 있는데 이미 차는 190년대에 200년대에 벌써 차가 쓰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차가 제사에 쓰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능화는 48년에 허황과 차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야에서는 이 차로 성찬식을 행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하늘의 헌다식을 했단 말이에요. 현재도 명절은 차례를 지내고 있잖아요. 이 차의 문화가 백제 고려 일본의 신전파가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차는 이미 이 대르미가 가지고 오기 이전부터 허황 있었고 이렇게 있었던 것은 200년대에도 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있었느냐? 허황과 48년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백제에 이제 차가 들어온 연대를 한번 보겠어요. 백제에는 마라난타라는 사람이 불교를 384년에 가지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한성에 이렇게 풍납토성 있는 곳에 이제 백제에 불교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마라난타는 그 이전에 384년에 백제에 전하기 이전에 백제 땅에 들어왔어요. 366년경에 고창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여기다 불회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고 불갑사를 지었을 때에 거기에 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초 고왕 때 346년, 378년, 75년 때 보컬군의 그 비리국으로부터 차를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초 고왕이 이 보컬군이 지금 보성이죠. 보성 지역을 공격을 해서 그 땅을 백제로다가 통합을 시키는데 이미 거기에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를 왕실에 바치라고 해가지고 바치게 돼요. 공급을 받게 돼요. 그것이 언제는 346년, 375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마라난타가 가져온 건 366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때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마라난타가 이때 가져온 것이 이때 이제 보컬군에서 심어가지고 차를 공납하라고 한 것이 아닐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 많은 차를 갖다가
바친다, 왕한테 바치려고 그러면 한두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많은 차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 2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차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공납할 정도가 되면 최소한 100년에서 200년이 걸려야 이거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컬군은 비리국이 차를 공납할 정도는 300년대 초 이전이어야 300년 이전에 벌써 차가 있어야 바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이왕 무덤에서 고이왕은 200년대인데 이 무덤에서 닭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닭이는 몽촌토성에서 나온 것 같은 시대에 몽촌토성에서 나온 닭이가 서전의 닭이가 265년에서 316년에 서진에 이 닭이가 그 만들어진 닭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는 200년대 초부터 차가 있었고 이런 불교 이전에 예, 차를 백제에서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보컬군에 절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보컬군에 있었던 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828년에 당나라에서 대레미가 가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600년대에 선덕여왕 때 차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라난탄 366년에 불회사에다 심었다고 그랬고요. 근데 군초공황은 차를 바치라고 한 것이 346년, 375년대니까 이때부터 한 200년 전에, 100년 이전에 차가 있어야 바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이왕이 무덤에서 보니까 정말 200년대에 차를 먹었던 이런 그릇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라에서는 거동왕 때 제사에 차를 썼대요. 이것이 190, 200년대 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아니, 것은 바로 572년도에 그 불교가 들어왔다. 아, 제사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제사는 드렸어요? 예, 조상한테? 이 제사를 지내는 조상한테 지내는데 이 제사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조상 제사 한 거 아니에요? 유교가 불, 제사를 했나? 아, 제사는, 그런 식의 제사가 아니고 이렇게 상을 바쳐서 이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 음, 가지고 이렇게 차를 갖다 바쳤다면 차를 그래서 이제 그걸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 음, 거지. 그래서 이때가 벌써 200년대에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차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는 어디서 왔냐? 이것은 48년에 황후가 가져온 것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백제 포콜군의 장골 부분에 도름, 도름이 석호라는 뜻인데 마을엔 백제 시대에 도름 절터인 석호사가 있었어요. 여기가 석호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 우리가 찾아가 봤어요. 이 석호마을 석호회관에 720m 떨어진 지점인 화방리 188-1번지 백제 절터 원당사 터가 여기에 있어요. 이곳에 백제 시대의 흔적을 가진 절터가 두 곳이나 있었는데 원당 옆에 원댕이 샘이 있고 산정제 산정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곳에 절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근데 이제 다른 데 이제 이 원당사라고 하는 절도 있어요. 지금은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절은 지금 없어졌는데 이 절은 뭐냔 말이에요. 절은 이때는 물이 좋고 터가 좋아 백제 시대에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물이 좋은 곳에 당연히 차가 빠질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절이 생겼는데 이때에는 어 불교가 안 들어왔을 때란 말이에요. 차가 먼저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여기 절이 있다. 그러면 그 절이 뭐예요? 과연 이 절은 무엇인가? 왜 장유사, 주지, 상감, 왕후사를 곡식장과 가축구리로 만들었을까? 여기에도 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절이 아니라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표가 되는 것이죠. 이미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 이렇게 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자가 붙은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절이 아니라
교회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기독교가 일찍이 털을 잡았는 나중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이 절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유사가 왕의사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없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